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타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업종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자세한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높아진 배당은 자신감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 작전 리포트의 제목은 융합과 메인스트림이었는데요. 모빌리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인데요. 11월 22일 주간에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었고요. 11월 24일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웃돈이 붙는 차 기아라는 제목으로 작전 리포트에서 리포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볼 당시의 차트를 그대로 좀 그려보면요. 77,000원 하단 밴드와 그리고 약 88,000원 상단 밴드를 두고서 이러한 추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구간이 아니라면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종종 잘 나오는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21년 초부터 이러한 박스권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또 제한적인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멘텀 투자 레터라는 슬로건을 방송과 레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 이전부터 돌이켜보면 반도체, 통신장비, OLED, 카메라 모듈, 1월 달 들어서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음식료, 유통, CJ, CGV와 같은 레저, 강원랜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 리오프닝에 관련된 준비도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각 때마다, 시마다 미리미리 짚어드리는 산업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미 1년여 이상의 시간 동안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향한 진심으로 이 작전 리포트 시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 다시 좀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29,000원, 28,000원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 갖기 편안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편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아의 매력 포인트, 실적, 그리고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의 이슈가 일부 이제는 완화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말씀,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를 향한 전략 확대되고 있고 PBV라고 하는 특수 목적 차량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목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은 공급에 대해서 이연 수요에 대한 반도체 쇼티지나 공급망 물류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이연 수요, 이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는 오늘 제목에서 보았듯이 주주 환원 정책, 배당의 확대가 자신감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기업이 기아다. 그리고 그 기아의 매력 포인트를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과 모빌리티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기업은 바로 기아였습니다. 누구나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 기아를 선정해 주셨는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의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리포트는 1월 27일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2월 4일 KB금융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17조 2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7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좀 하회했습니다. 순이익은 1조 2,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30% 가까울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로 인해서 결국엔 이 영업이익을 일부 방어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수 시장에서는 3분기 평균 판매 단가는 2,99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들어서 3,050만 원으로 총 판매,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국내외 모두 다 포함을 해본다면 20년도 4분기에는 2,570만 원이었으나 21년도 4분기에는 2,950만 원으로 평균 판매 단가는 증가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실적에도 좋은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 올해도 기아의 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83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19%의 성장,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27% 이상의 성장이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8%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0.5%포인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차트상 박스권 하단, 차트상 저이연 구간이고 실적은 4분기도 그리고 22년도 올해 전체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2년도 판매 대수를 총 315만 대, 전년 대비 13.5% 성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차 계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시장 점유율 그리고 영국에서도 인도에서도 판매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점유율 확대, 판매 대수 확대 모든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시장의 위험인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 구분을 뚜렷하게 해본다면 기아는 그래도 박스권 하단을 잘 지지해주고 있었던 만큼 박스권 하단을 하회하더라도 일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주 환원 정책은 곧 자신감이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22년도 판매 목표가 315만 대입니다. 전체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13.5% 성장인데요. 국내에서는 5%의 성장, 북미 지역에서는 17% 가까운 성장, 유럽은 6% 가까운 성장, 그리고 인도에서 약 33.8%, 34% 가까운 판매 증가를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역별로 5% 내지 인도 시장은 34%까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컨센서스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내비쳤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전망도 글로벌 판매 대수 71만 5천 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영업이익을 1조 4,600억 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1조 1,700억 원에 비해서 1조 4,600억 원이라고 하면 증가세가 지속된다. 분기별로도 지속된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1월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기아의 매력, 생산 차질 이슈,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로 인해서 공장 생산에 차질이 있었고 공급 지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공장 생산 증감률 추이를 좀 본다고 한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마이너스 8.6%, 하지만 1월에 들어서 생산 증감률은 플러스 0.1%로 이제 양의 전환을 시작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차를 출고 받았으나 내가 알고 있던 사양이 아닌 패널에
스크린 패널에 터치가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동화가 되었을 텐데 하고 기대를 했었으나 딜러분들이 전화가 오죠. 이 기능을 빼면 3개월 빨리 출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좀 양보하시면 6개월 빨리 차를 출고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왔던 것처럼 부족한 대로, 반도체가 부족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조금 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공장에서도 이 생산 증감률은 양의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11월 마이너스 19.33%, 12월 마이너스 13.7%, 1월 플러스 1%의 양의 전환을 좀 보인 공장 생산 증감률 추이였습니다. 1월부터 이렇게 공장 생산률이 플러스 전환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대로 상황을 모면하고 있고 생산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았을 때 생산도 양의 전환, 그리고 올해 내수부터 북미, 유럽, 인도까지 인도 시장은 특히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기아는 좋아질 수 있는 매력들이 아직까지 탄탄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끝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주 환원 정책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었느냐? 20년도에 배당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3,000원으로 배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졌고 이익 체력이 좋아졌고 그것이 2년 동안 호실적이 지속되었지만 저희는 이렇게 배당을 확대하더라도 앞으로도 이 배당을 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지가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두 자릿수 이상의 글로벌 시장의 증가세,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도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 1월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하였더니만 생산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익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곧 주주 환원 정책, 배당 확대로 드러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하는 PBV 시장이 기아 자동차의 미래 먹거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군용차, 군사용 자동차 생산으로 특수차 사업 역량을 확보해 놓은 기아 자동차입니다.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시장은 2030년도 전 세계 시장 규모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 수요의 2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마존이 전기차 기업 리비안에 프리미엄 서비스에 특화된 대형 전기차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UPS도 전기차 기업인 어라이벌에 1만 대 택배용 전기차 주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특수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준비가 된 기업이 기아 자동차고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위에 상하차가 용이한 저상 물류차를 얹거나 전기차 플랫폼에 냉장 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신선 배송식품에 특화된 자동차를 내놓거나 전기차 플랫폼에 소형, 도시명 맞춤 물류 차량, 우체국 차량을 상상해 보시면 그런 것들에 특화된 모습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기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 포인트를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숫자상 증가하고 있고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매력 포인트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아차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전기전자와 모빌리티 섹터 안에서 유망한,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기업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